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낭떠러지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과연 당신은 문제의 원인을 막는 울타리를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문제의 결과를 수습하는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있나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우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풍경이 어찌나 멋진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낙원에는 아주 오래되고 또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너무 험준한 낭떠러지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해마다 정말 어김없이 사람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비극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이 끔찍한 사고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여야 할 운명처럼 여겼어요. 이건 신의 저주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생각은 못하고 그저 희생자를 슬퍼하고 다친 사람을 돌보면서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제사를 지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한 의도를 가진 외부인, 한 선교사가 이 마을을 찾아옵니다. 그는 마을의 비극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기로 결심하죠. 그리고는 첫 번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해결책은 사람이 떨어지는 것 자체를 막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아니라 사람이 떨어진 다음의 결과를 처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아주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에 겁만 핥는 접근법이었던 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목숨을 구해서 영웅 대접도 받았지만 그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다 보니 최신 구급차도 금방 고장나기 일쑤였죠. 외부 자원에만 기댄 해결책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결국 마을 사람들의 희망은 곧 실망과 불평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지만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는 두 번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왔죠. 구급차로 실어 나르는 게 문제라면 아예 현장에서 치료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발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고가 난 이후를 수습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 혹시 눈치채셨나요? 문제의 본질은 또다시 비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번째 시도 역시 예상대로 실패하고 맙니다. 모든 걸 단 한 명의 간호사와 외부에서 오는 보급품에 의존했기 때문이죠. 의료 물품은 금방 바닥났고 유일한 의료 인력이었던 간호사마저 개인 사정으로 마을을 떠나게 되자 진료소는 그대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자, 외부에서 가져온 해결책이 두 번이나 실패로 돌아가자 깊은 좌절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죠.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나온 첫 번째 의견은 안타깝게도 이런 거였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이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다 포기하고 이 저주받은 마을을 떠나자고 소리쳤습니다. 공동체가 그야말로 붕괴되기 직전의 위기에 몰린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해답이 마침내 공동체 안에서부터 터져 나온 거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뒤바꾼 한마디였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처음으로 문제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정면으로 겨눈 해결책이었습니다. 떨어진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아무도 떨어지지 않게 만들자. 이건 정말 생각의 대전환이었죠. 자, 이 계획을 한번 보세요. 외부에서 들여온 비싼 구급차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 산에 있는 나무를 씁니다. 외부의 큰 기부금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십시일반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외부 전문가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듭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마을 사람들이 얻게 된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울타리가 완성된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대답. 이 대답 속에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운명에 순응하던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문제 해결의 주체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바로 주인의식이 싹튼 덕사적인 순간이죠. 네, 맞습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개념은 바로 공동체 주인의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문제를 없애는 걸 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자립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온 해결책은 증상에만 집중해서 결국 의존성만 낳았지만 내부에서 스스로 시작한 해결책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서 모두에게 자립심과 역량 강화라는 값진 결과를 선물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앞에서 당신은 근본적인 원인을 막는 울타리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눈앞의 증상을 처리하는 구급차를 주차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